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절기상 가을인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식중독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일부 수산물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관계기관과 업체, 개인 모두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2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지방은 오후까지, 경북 북동부는 오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충북 북부와 경남 내륙,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까지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는 무더위와 호우가 하루 이틀 사이로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내렸다 하면 극한호우인 경우가 많은데 올여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하늘에서 빗소리와 함께 섬광이 번뜩이고 요란한 천둥 소리가 이어집니다. 새벽에 중부지방에 쏟아진 국지성 호우인데 대기가 불안정해 비구름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과 전북 군산, 충남 보령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전선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가 내린 강원 영서와 충남, 경기 일부 지역에는 140mm 안팎의 많은 비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이 같은 극한 호우는 지난해보다 더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이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내린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는 무려 13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극한 호우 횟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리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극한의 더위와 호우가 단기간에 반복되면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는 가을까지 이어져 모두 16차례나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역시 가을까지 태풍과 호우 피해가 더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후위기로 전 세계에 폭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폭염이 사람의 노화를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대 연구진은 대만 성인 2만 5천 명을 15년간 추적한 결과 폭염에 많이 노출될수록 생물학적 나이가 더 빨리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육체 노동자는 같은 폭염에도 평균보다 약 3배 빠르게 노화가 진행됐고 농촌 거주자나 에어컨 보급이 낮은 지역 주민 역시 노화 속도가 크게 앞당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구팀은 폭염이 흡연, 음주와 비슷한 수준의 장기적 건강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고온에 오래 노출될 경우 세포 속 DNA가 변형되거나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텔로미어가 짧아져 세포가 빨리 늙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표적인 밥도둑이죠. 연어장과 간장게장을 손쉽게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6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수산물 반찬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밥도둑 2대장으로 불리며 인기가 높은 간장게장과 연어장.
최근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15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40%인 6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연어장 2개 제품에선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게장 4개에선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연어장 및 게장은 가열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품으로 유해 미생물에 오염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리스테리아균은 4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도 잘 번식하는 식중독균으로 주로 오염된 육류, 어패류 등 다양한 식품에서 발견되고 여름철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경우 일시적인 발열, 설사, 복통 같은 장염 형태로 증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임산부, 노약자, 면역저하자에게는 유산이나 폐혈증, 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위생지표균인 대장균은 식품의 위생 상태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간장게장 제조 과정의 위생 상태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제품에서 중금속 오염은 없었지만 80%에 해당하는 12개 제품이 소비기한과 냉동 표시 등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의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 섭취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제품 개봉 시 상한 냄새가 나는 등 변질이 의심되면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담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수산물 반찬류 구매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소비기한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신선한 축산물을 사기 어려운 산간 벽촌이나 낙도 등에 냉장, 냉동 차량으로 축산물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이나 냉동 차량으로 포장육, 달걀을 이동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 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방을 중심으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밥맛 좋기로 유명한 곳, 바로 강원도 철원인데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를 이겨내고 황금빛으로 물든 철원 평야에서 올해 첫 벼베기를 시작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드넓은 철원 평야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굵은 땀방울을 쏟아부은 농부는 서둘러 수확을 시작합니다. 콤바인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반듯하게 벼를 베어나갑니다. 농부의 노력 덕분에 폭염과 폭우를 이겨내고 벼는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 철원 평야 벼농사는 풍년입니다. 지난 4월 모내기를 한 뒤 넉 달 동안 무럭무럭 자랐고 나달이 굵게 여물었습니다. 2차례나 서리를 맞았고 폭염과 집중호우까지 겪었지만 철원 평야는 올해도 풍년으로 화답했습니다. 서리를 2번 맞아갖고 제가 좀 고생했는데 올 상황 보니까는 올해 저기 작황은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죠. 수확이나 좀 많이 나왔으면 좋은데 일단은 첫 배기니까 좋으네. 특히 이번에 수확하는 벼는 철원군이 직접 품종 개발 사업을 통해 만든 신품종 철기 50. 기존 5대쌀에 버금가는 밥맛은 물론 빠른 성장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연간 100톤 규모 호주 수출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산업 쪽으로도 우리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라든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종으로도 철기 50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느덧 찾아온 수확의 계절. 농부의 땀방울을 머금고 철원 평야가 빚어낸 선물이 올해도 식탁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에서 초대형 모래폭풍으로 정전이 잇따르고 공항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모래폭풍과 함께 뇌우까지 몰아쳐 영화 속 한 장면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모래먼지가 순식간에 건물을 향해 들이닥칩니다. 공항은 활주로를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도로 역시 시야가 가로막혀 아수라장입니다. And can't see anything. We're in the middle of the haboob. We're in our car.
높이 수십 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모래폭풍 하부브. 한여름 불청객이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38도를 넘는 고온과 극도로 건조한 날씨에 강한 계절풍이 만나 생긴 현상입니다. 모래폭풍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 주민들은 미처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Look at this thing. They just got the warning like 10 minutes ago. 모래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번개와 비바람이 이어졌습니다. Hearing the trees crack and stuff, this one felt like it was fast but devastating at the same time. 한때 시속 113km에 이르는 돌풍이 몰아치면서 국제공항 터미널 지붕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항공기 이착륙도 1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피닉스 일대 15,000여 가구가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선양국 교수 연구팀이 배터리 성능을 크게 높인 차세대 양극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양극재의 망간 함량을 높이고 리튬과 전이금속의 혼합 구조를 적용해 충전과 방전이 반복돼도 내부 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배터리보다 수명을 늘리고 화재 위험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최근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널리 쓰이는 중국산 배터리 소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가격 경쟁력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오늘 전체 회의에 상정해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오늘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진행한 뒤 결론이 나오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추가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제재 결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지난해 12조 7,700억여 원에 달한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천억 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 상호금융 모바일 뱅킹을 통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수천만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는 YTN의 보도 이후 농협 측인 대대적인 보안 시스템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번 달 안에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안면 인식 절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정기예금을 담보 삼아 돈을 빌리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6월 평소 농협과 거래하던 70대 A씨에게 벌어진 일로 5천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농협 상호금융 모바일 뱅킹 앱에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A씨 몰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시고 범행에 이용된 신분증은 주소 등이 원본과 달랐지만 비대면 거래 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YTN 취재진이 실제와 다른 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는지 직접 시험해본 결과 손으로 정보를 바꿔서 일반적인 신분증과 확연히 달라 보이는데도 보안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신분증의 몇 개 정보만 뽑아서 원본과 확인하기 때문인데 금융당국 역시 위조 신분증으로 보안이 뚫릴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바일 뱅킹 신분증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한 YTN의 연속 보도 이후 농협중앙회도 곧바로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비대면 실명 인증 시스템이 위조 신분증에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안면 인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계좌 개설이나 상품 가입 등 거래에 안면 인식을 전면 적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은 이를 위해 비대면 입출식 및 대출 상품 가입을 잠시 중단하고 시스템 점검에 나섰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모바일 뱅킹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대책이 위조 신분증 등에 의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박람회 현장에서 사은품을 믿기로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불안전 판매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결혼이나 육아, 반려동물 관련 박람회에서
정보를 얻으러 온 신혼부부나 고객들에게 각종 사은품이나 상품권, 재테크 상담을 미끼로 불완전 판매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을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약관과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할 것과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과 계약 후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는 설계사의 지시를 따르지 말고 직접 작성하거나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맨홀에서 작업자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강서구 하수관로 보수공사 안전계획서에 급류나 집중호우 시 대비책은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이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정황까지 확인돼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서울 강서구 하수관로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됐던 노동자 A씨는 작업 장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청나게 부드럽었어요. 이제 내려갔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하수관로 보수공사 시 빗물이 차면 순식간에 급류가 생길 수 있어서 익사사고 위험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시공사가 제출하고 강서구가 검토를 마친 안전관리 계획서엔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내용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질식이나 추락, 감전사고와 낙하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은 담겼지만 급류나 집중호우로 인한 익사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습니다. 결국 집중호우 속에 맨홀에서 작업을 이어가던 노동자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또 계획서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작업자들을 대피시키라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부실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을 발주한 강서구가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20여 년 전 바뀌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건설 용어와 제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필 옛날에 2009년 이전 제도예요. 이것은요. 요즘은 안전인증이라는 제도거든요. 표준안전 관리비도요. 이런 명칭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요. 90년대 썼던 단어예요. 이것은요. 사고 예방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강서구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숨진 노동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 작업자 등 공사 관계자 조사를 시작으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한미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인 조선업 투자 프로그램 마스가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원전 분야 역시 새로운 협력 축으로 떠오르며 진전을 이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쇠락해온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again.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도 일제히 미국 업체와의 파트너십이나 투자 계획을 밝히며 발을 맞췄습니다. 먼저 HD 현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마스가 프로젝트 1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HD 현대는 주요 투자자이자 기술 자문사로 투자 판단을 도와 조선업과 해양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미국 현지에 유일하게 조선소를 보유한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소를 거점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기술 이전과 인력 재훈련을 통해 필리 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10년 동안 10배 높이는 게 목표인데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선, 쇠빙선 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원전과 에너지 분야 협력도 가시화됐습니다. 한수원과 우리 원전 업체들은 현지 기업과 손잡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미국산 에너지 구매 계획의 하나로 10년 동안 매년 330만 톤 규모의 미국산 LNG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투자할 거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실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필리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의 조선업과 미국의 조선업이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6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에서 한국의 조선소들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현대화된 공정기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이른바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며 필리 조선소를 통해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1억 달러를 투자해 인수한 곳으로 이 대통령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도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한국과의 무역 협상은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품목관세와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487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등 불확실한 사안이 많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think we have a deal done. They had some problems with it, but we stuck to our guns. They're going to make the deal that they agreed to make.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부담이 큰 50%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도 미지수입니다. 3,500억 달러, 387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 등 패키지 구성 방식과 투자 대상 선정의 주도권, 이익 귀속 문제를 놓고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하였고 구속력 없는 MOU로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농산물과 디지털 등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온 분야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SNS에서 디지털 규제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나라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우리 협상단과 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 농민을 위해 한국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terested in opening markets for American farmers and manufacturers and innovators. For Korea, 대통령실도 통상협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협상 또 안보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될 거다.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관세 또한 통상협상의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6개 경제단체가 외국 국적 기업인을 추천하면 별도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 등이 입국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내국인보다 10배 이상 길었던 외국인 입국심사 대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월 2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